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디스트릭트 이성호 대표입니다. 저는 오늘 그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 디자인 분야 중에서도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활용을 한 디자인의 트렌드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디스트릭트는 아트텍 팩토리라고 하는 태그라인을 2012년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컨텐츠에 해당하는 아트와 미디어 기술에 해당하는 테크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융합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영상을 통해서 저희 디스트릭트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은 최근에 실감 미디어라는 단어로도 그리고 실감 콘텐츠 이런 단어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주로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도 분야가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주로 오프라인 공간 내에서 새로운 인터페이스, 새로운 인풋 디바이스, 그리고 새로운 인터랙션 기술, 그리고 새로운 디스플레이들을 결합을 해서 그 공간 내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장 신미성 있고 매력적인 콘텐츠 디자인을 진행을 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이 행사를 하고 있는 이런 호텔, 리조트, 카지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도 이런 디지털 미디어들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디자인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말할 것 없이 기업들의 어떤 리테일 샵이라던가 대규모 이벤트, 전시회 같은 데에도 이런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보다 임프레시브한 경험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강의에서는 이런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그리고 실감 콘텐츠 디자인의 어떤 현재의 모습과 변화 그리고 기대되는 모습을 저희 회사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정의를 다시 한번 하면은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사용자 경험을 디자인하는 회사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2004년에 창업돼서 한 100여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 디지털 디자인 컴퍼니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주로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진행을 하는 이런 상업 디자인 활동을 많이 했는데, 올해 저희가 웨이브 작품을 선보인 이후부터는 이런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을 활용을 해서 아트 씬으로까지 스펙트럼을 좀 넓히는 형태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실감 콘텐츠 디자인이라는 단어의 이런 방금 보셨던 영상과 같은 그 환경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당연히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미디어 플랫폼을 구성을 하는 환경에는 정보를 입력하는 입력 장치, 그리고 이걸 처리하는 PC나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정보를 표현하는 출력 장치, 전통적으로는 다 마우스, 키보드, 그리고 네모난 모니터 이런 것들이 사용되던 시대에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입력 장치가 굉장히 다변화되고요. 이제는 터치, 제스처, 사운드의 크기도 정보를 입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PC나 소프트웨어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종류도 굉장히 다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도 전통적인 어떤 모니터를 벗어나서 가상현실 기기라던가 3D 입체 영상,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와 같이 이제는 굉장히 다양한 이런 그 디스플레이 장치들도 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의 기술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실감 콘텐츠 그리고 실감 미디어 디자인이라는 영역이 점차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의 어떤 시대별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면, 1990년대에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미디어라는 것이 태동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고요. 웹이라는 플랫폼이 처음 출현했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웹이라는 플랫폼이 디지털 미디어를 대표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00년대 이제 후반쯤에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출현하면서 모바일 미디어 중심의 어떤 디지털 디자인이라는 것들이 또 하나의 트렌드였다가
2016년, 17년 들어서면서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이런 실감 미디어라는 워딩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현재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를 오늘 강의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모든 것들이 다 멀징되고 있는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디자인과 아트, 테크놀로지, 공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융합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산업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한 3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그 웨이브라고 하는 퍼블릭 미디어 아트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 웨이브라는 작품은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 설명을 좀 드리면은 시카고에 가면은 그 애니시카포의 이런 빈이라고 하는 불리는 공공미술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 자체도 어떠한 의미를 분명히 담고 있긴 하지만 시카고를 상징하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작품으로 관광객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보이는 장면은 서울 삼성역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들의 모습이에요. 한 14개 이상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전광판들은 원래는 광고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착된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오는 이 광고를 한번 보시면 이 복잡한 도심 속에서 햄버거 패티가 집채만한 햄버거 패티가 지글지글 타고 있는 광고를 보는 게 이게 그 광고를 하는 광고주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그 주변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퍼블릭 미디어는 어떻게 보면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 전광판이나 이런 데서 진행되는 광고나 상영되는 콘텐츠는 그 문법이 좀 많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까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요. 아무래도 삼성역이 도심 한가운데를 상징을 하는 곳이고 그렇다 보니까 도심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자연이라는 곳에서 소재를 찾으면 어떨까 질문을 던졌고 그 자연 중에서도 어떤 장면을 여기서 사람들이 보면 좋을까라는 질문에서 이 스크린 안에서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질문 끝에 지금 보시는 이 웨이브라고 하는 작품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 웨이브 작품이 그 SNS에 올라간 이후에 지금까지 뭐 전 세계적으로 한 1억 뷰 이상이 조회가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사실 누구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일 수도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을 이런 실감 미디어, 실감 콘텐츠 디자인의 힘으로 사람들에게 정말 위안과 안식을 가져다 주는 형태로 실제로 만들어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이런 그 팬데믹이라는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서 영상을 끝까지는 보지 않고 다음 영상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퍼블릭 미디어에 이런 공공미술 성격의 디지털 디자인 작품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웨이브 이후에 소프트바디, 자이언트 토이, 로스트 튜브, 웨일 이런 식의 작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전 세계의 퍼블릭 미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론을 하거나 라이센싱하는 형태로 또 다른 방식의 어떤 수익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몇 가지 작품들을 보시면 이 작품은 소프트 바디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고체의 단단한 물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말랑말랑한 소재로 바뀌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뭐 어떻게 보면 그 공공 미술 작품으로 만들어 봤었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작품은 자이언트 토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버킷리스트를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건데 총 6가지의 버킷리스트 중에서 지금 보시는 장면은 나의 어떤 익스트림 스포츠를 해보고 싶었던 나의 마음, 그리고 슈퍼카를 타보고 싶다는 나의 마음을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이런 장난감을 소재로 이런 퍼블릭 미디어의 디자인 작품 형태로 표현을 했었던 그런 공공미술 작품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긴 했는데 올해 말에 그 밀라노 두오모 성당에 있는 또 퍼블릭 미디어에는 그 서양의 서양 미술사를 대표하는 명화를 가지고 만든 미디어 아트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뉴욕 타임스퀘어에 이렇게 세로로 길게 뻗어 있는 스크린에 그 폭포 워터폴이라는 주제로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실감 미디어 디자인 역량을 활용한 새로운 작품을 선보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트렌드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ledart.com이라는 도메인을 구매를 하고 앞으로 이런 퍼블릭 미디어에 올라갈 수 있는, 상영될 수 있는 미디어 작품들을 하나의 어떤 플랫폼 형태로 모으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디스트릭트가 만든 작품들도 있지만은 외부의 작가들도 여기에 작품을 올려서 이거를 전광판 내지는 이런 LED 스크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으로까지 발전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웨이브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로 에이스트릭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갤러리로 간 미디어 아트라고 아까 저기 사회자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올해 여름에 국제 갤러리와 함께 회사 내에 미디어 아티스트 유닛 에이스트릭트라는 브랜드로 스테리비치라는 미디어 아트 작품을 국제 갤러리 K3 전시관에 전시를 진행을 했고요.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약 17,000명 정도가 관람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갤러리에서 진행을 한 전시 중에는 이례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관람객들이 관람을 하신 작품이 됐는데, 사실 이 현대미술 혹은 동시대 미술에서 과연 이 미디어 아트라는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이게 그냥 인스타 사진 찍기용이지 무슨 미술 작품이냐 예술 작품이냐라고 반론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또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그 국제 갤러리 K3에서 전시가 됐던 스테리비치라는 작품이고, 몰디브에 있는 그 밤의 그 플랑크톤으로 인해서 이런 형광 물질로 발광하는 바다의 모습을 모티브로 또 정면에 보이는 파도는 중력을 거슬러서 천장을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양쪽 벽면에 거울을 이용해서 이 파도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해변에 내가 와 있는 듯한 몰입 경험을 제공을 하는, 어떻게 보면 그 현대 예술 혹은 현대 미술 시장에서 작가의 철학이나 내러티브 같은 것들은 부족할 수 있지만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보는 사람들이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공감을 받았던 작품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미디어 아트 작품도 충분히 갤러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동시대 미술의 하나의 어떤 주류 장르로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회사 내에 에이스트릭트라는 별도의 미디어 아티스트 유닛 브랜드를 만들어서 아트씬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스트릭트라는 회사의 브랜드 명칭은 디자인 스트릭틀리라고 나름 엄격한 기준의 디자인을 진행을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에이스트릭트 또한 아트 플러스 스트릭트라는 의미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예술 작품 또한 엄격한 기준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에이스트릭트는 특정 작가 개인의 브랜드가 아니고 컬렉티브 아티스트 그룹이라고 저희 디스트릭트 내에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어떤 작품 활동을 할 때 그때그때마다 모여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던 웨이브라는 작품을 만들었던 저희 내부의 구성원들과 이 스테리비치를 만들었던 구성원들은 하나도 겹치지 않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그때그때 모여서 작품을 만든 거고요.
여기서 사실 중요한 질문이 이게 상업인가 예술인가인데 저희가 어쨌든 갤러리에 전시를 했으니까 저희는 이게 충분히 예술의 장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요. 현대미술이 태동하게 됐던 시대를 한번 거슬러 보면은 전통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장면을 시각적으로 잘 묘사하거나 표현하던 어떤 회화에 역량이 있던 사람들이 작가들이 사진의 발명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기능이 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각적인 표현에 더불어 작가의 아이디어와 철학이라는 것을 작품에 담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현대미술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어떤 미술 시장 내에서의 점점 그런 공고한 지적 배리어를 구축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지금 갤러리에 가서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그냥 봤을 때도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엄청 많고요. 거기 써 있는 설명을 심지어 읽어봐도 여전히 모르겠는 게 많은데 저는 계속 현대미술이 이렇게 대중과 동떨어져서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고 결국은 이런 사진이 발명되면서 원래는 시각미술이 예술의 어떻게 보면 좀 주류였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는 예술이라는 표현으로 넘어오게 됐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 실감 미디어 혹은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이라는 게 사진의 발명에 준하는 만큼 다시금 직관적인 시각적 표현을 하게 해주는 저작 도구를 인류가 발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진의 발명으로 인해서 손으로 그리던 어떤 시각적인 표현을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나타났다면은 방금 보셨던 이런 실감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표현할 수 없었던 기존에 구현할 수 없었던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이런 미디어 기술을 통해서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금 어떻게 보면 예술에서 또다시 시각 미술의 시대로 회귀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저작 도구로서 지금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이런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그리고 실감 미디어라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르떼 뮤지엄이라고 하는 저희가 올해 9월에 제주 애월에 오픈한 국내 최대 규모의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아르떼 뮤지엄은 저는 일반 대중들이 이런 몰입형 미디어 공간에서 가상 경험을 엄청 매력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시도 내지는 그 가능성을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위치는 제주 공항에서 한 30분 정도 되는 위치에 있고 기존의 스피커 제조 공장으로 쓰던 1,400평 바닥 면적에 층고가 한 10m 정도까지 나오는 굉장히 좀 이머시브한 연출을 할 수 있는 공간에 저희가 이터널 네이처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자연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총 10개의 어떤 자연 속의 소재와 공간을 이형적인 미디어와 결합을 해서 사람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빛과 소리가 만든 영원한 자연을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간은 이런 모습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한 2시간 정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지금 오픈한 지 한 20일 정도 됐는데 벌써 한 28,000명 이상 다녀가시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고 계신데 먼저 첫 번째 플라워라고 하는 이 공간은 여기에 이제 꽃의 향기부터 시작해서 주변이 이런 등나무과의 꽃으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을 사람들이 몰입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뭔가 이런 가상현실 기기 같은 거를 쓰지 않더라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환경 자체가 뭔가 그 특정 소재나 주제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형태로의 연출이 이제 가능한 이거는 이제 꽃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그걸 표현을 한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든이라고 하는 공간도 있는데 여기는 명화를 소재로 저희가 미디어 아트를 표현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제주의 자연 환경을
그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미디어 아트로 표현을 해서 이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 듯한, 그래서 제주의 한 곳에 있지만 제주의 유명한 곳을 다 이 공간 속에서 이머시브하게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경험을 제공을 하는 이제 전시 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비치는 아까 스테리 비치라는 작품하고 똑같은 포맷인데, 이거는 북유럽의 오로라가 빛나는 밤바다에 내가 와 있는 듯한 경험을 제공하는, 그래서 여기 파도나 이런 것들은 아까 스테리 비치는 조금 작가적으로 약간의 해석이나 표현을 달리한 거라면은, 이거는 굉장히 좀 실제감이 높도록 구현을 해서 정말 이 밤바다, 북유럽의 오로라가 빛나는 밤바다에 내가 와 있는 듯한 어떤 가상의 경험을, 현실의 경험을 대체하여 제공을 하는 이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외에도 이런 14각으로 된 거울로 감싸진 방에 미디어로 구성된 폭포가 쏟아지는 방, 아나몰픽이라고 하는 이런 입체 영상을 통해서 웜홀이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으로의 이동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LED 라이팅 쇼와 페이퍼 아트가 결합해서 또 이런 무한히 빛나는 별빛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삼성동에서 보셨던 파도를 바로 눈앞에서 이렇게 평면형으로 볼 수 있는 공간,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동물들이 벽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조명으로 빛나는 달토끼를 만나볼 수 있는 공간, 트로피칼 열대 우림 속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 이제 이런 공간들로 전체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전시관인데요. 이게 저는 오픈을 하고 굉장히 저희 예상보다도 많은 일반인들이 와서 관람을 해주셨는데, 이런 실감 미디어를 통해서 이 공간은 사실은 예술을 표현하고자 하는 공간은 아니고, 그렇다고 커머셜 디자인도 아닌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인데, 이런 실감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형태의 시각 미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수요가 정말 많다라는 걸 느꼈고요. 점점 더 이런 것들이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연의 소재를 미디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유럽의 오로라가 빛나는 밤바다를 가보려면은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날아가서 또 며칠을 기다려야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런 실감 미디어를 통해서 정말 적은 비용과 적은 시간을 통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런 미디어가 가진 강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아까 제가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의 10년의 트렌드에서 2020년 이후는 What's Next라고 제가 제목을 적어놨었는데, 저는 앞으로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은 이런 실감 미디어 기술을 통해서 현실의 경험을 가상의 경험으로 대체하는 것을 고도화하는 데 많이 집중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 표에서 인간의 감각을 대체하는 가상 경험을 고도화하는 형태로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이 많이 집중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가상 현실 HMD 같은 거 쓰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공간들이 다 디지털 미디어들이 속속들이 도입이 될 거고요. 그 속에서 사람들의 감각을 대체할 수 있는 디자인 내지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들이 하나의 트렌드로 앞으로 10년 동안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경험 경제의 시대라고 설명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 상품 경제의 시대를 지나서 서비스 경제의 시대를 지나서 우리가 스타벅스에 가는 이유는 스타벅스의 커피가 절대적으로 맛있어서가 아니라 그 스타벅스라는 브랜드와 공간이 주는 경험을 소비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요. 그 말은 사람들의 어떤 현대의 소비 선택의 기준에서 experience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실감 미디어는 현실 경험을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가상의 경험으로 대체하여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의 전체적인 사회적인 비용을 낮추어주는 도구로서 효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이지 않더라도 뭔가 사람들이
원래는 할 수 없었던 경험을 굉장히 쉽게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로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분야의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트렌드는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실감 미디어들을 통해서 변화될 모습들을 몇 가지를 한번 보실게요. 지금 이거는 아까 제가 입력 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런 어떤 스킨에 장착을 하는 옷 같은 거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입력을 하는 수단으로서도 뭔가 활용될 수 있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게임을 하거나 이럴 때에도 조이스틱으로 뭔가 조작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직접 움직이면서 하는, 그리고 이런 이미 산업용으로 활용되던 로봇이 이런 리테일 매장이라던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영역에 도입된 지 오래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영역의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미디어들과 결합하기도 하고 예측하지 않았던 것들이 서로 융합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삼성에서 출시한 마이크로 LED라고 하는 0.84 피치라고 하는, 그냥 가까이서 가서 봐도 그냥 일반 디스플레이 패널과 같이 느껴질 만큼 굉장히 높은 해상도의 영상을 실감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 기술도 점점점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이 장면은 요즘 많이 이제 트렌드가 되고 있는 XR 스테이지 내지는 기존에 이런 영화를 촬영하거나 이런 것들을 후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크로마 무대라고 하는 블루 스크린이나 그린 스크린 위에서 작업을 하던 것들이 이런 LED 환경 위에서 사람들이 직접 액팅을 하고요. 그리고 그 LED 배경이 실시간 렌더링이라고 하는 콘텐츠 제작 기술을 통해서 후반 작업이라는 활동이 불필요한, 그리고 여기에서 표현되는 어떤 콘텐츠의 자연스러움이나 이런 퀄리티 자체도 훨씬 더 높아지는 이런 실감 미디어 기술을 활용을 하는 새로운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뮤직비디오나 콘서트를 진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무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아마 또 이런 언택 콘서트 같은 것들도 이런 형태의 무대들을 많이 쓰고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도 케이티 페리의 아메리칸 아이돌 무대 영상인데, 이게 뭔가 이 원래 그 아티스트가 노래한 거에다가 이거를 뒤에 합성한 게 아니고 그냥 실시간으로 아티스트가 노래를 하는 장면이 이걸 관람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형태로 보여질 수 있는,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XR 스테이지의 기술들을 활용을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딥페이크라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표정과 목소리를 머신러닝을 통해서 AI가 학습을 해서 특정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마치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표현할 수 있는, 사실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용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아예 이렇게 그 김주아 앵커님이 AI로 그동안의 김주아 앵커님의 어떤 육성과 표정의 데이터를 딥러닝해서 직접 김주아 앵커가 멘트를 진행하지 않아도 이렇게 뉴스를 전달할 수 있는 시대에까지 우리는 이미 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인간의 뇌파를 통해서 이 어린 왕자에 나오는 장미를 집중해서 떠올리면은 저 로즈라는 글씨가 바로 서게 되고요. 좀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면은 로즈라는 글씨가 다시 무너지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뇌파라는 것까지 뭔가 측정해서 정보를 입력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실감 미디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실감 미디어 기술이 흔히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이런 기술들과 융합하면은 정말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장면들이 연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끝이 어디까지일지는 사실 굉장히 예단해서 예측하기도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실감 미디어 기술과 다른 기술이 융합함으로써 적어도 인간의 감각 중에서 시각과 청각은 이런 미디어 기술을 통해서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화는 그 영화 인셉션에서 주인공들이 또 다른 차원의 가상 세계로 진입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요. 보시면 어떤 디스플레이 같은 거를 장착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인간의 중추신경계와 컴퓨팅 환경을 연결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저는 앞으로 미디어 기술을 통해서 구현되는 가상 경험이 이런 시대까지 도래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던 가상 경험의 미래는 어디까지이신가요?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